견학생 TV. 안녕하세요. 견학생TV의 L군입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두 손의 자유, 프리독 벨트. 산책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우리 견학생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애견인이시죠. 애견인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 중에 하나가 이 장마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마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온도가 높아서 굉장히 좀 덥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죠.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다는 건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산책도 힘들고, 그다음에 집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주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장마철이다. 장마철이라는 건 뭐죠? 일단 덥고 습도가 높아서 세균과 곰팡이 같은 것이 굉장히 자라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에요. 아이들의 털이나 피부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훈련소에 있을 때도 이 장마철이 되면은 그 아이들의 이제 견사나 아니면은 캔넬이나 이런 데다가 신문지를 뭐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해와서 신문지를 잘게 찢어요. 길게 쫙쫙 찢어서 그 신문지를 캔넬 안에 충분히 깔아주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아침이 되면 그 신문지를 전부 다 수거해서 버리고 또 새로운 신문지를 다시 깔아주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게 다 습도를 낮춰주기 위해서거든요. 신문지가 습기를 많이 잡아 먹으니까 그 신문지를 넣어서 습기를 최대한 잡게끔 해주고, 신문지를 다음날 또 버려주고 새 걸로 갈아주고, 청소를 할 때도 좀 용이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겨울철에는 보온을 하는 그런 효과도 조금은 있어요. 시골에서는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볕단, 볏짚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깔아줘가지고 아이들의 온도와 습도를 좀 맞춰주는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대부분 가정에서 신문을 즐겨 보시는 가정들은 별로 없죠. 하도 이제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접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신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별로 없고, 또 그걸 계속 찢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그 신문지를 찢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라든가 또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그냥 집안 전체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잡아주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뭐 그냥 에어컨만 단순하게 켜고 뭐 제습기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로 아이들을 빗질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빗질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는 분이셨다면 장마철 기간만큼은 하루에 한 번씩 좀 빗질을 꾸준히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습기가 있고 하면은 좀 눅눅하죠, 털 자체가. 그럼 눅눅하다는 거는 조금 끈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털 중간에, 털과 피부에 있는 그 사이에 공기층이 전혀 형성이 되질 않고 막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은 그 안이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서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빗질을 좀 자주 해주셔서 그 공기층을 잘 건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장마철에 목욕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목욕을 주기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 일주일에 한 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주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목욕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욕을 한 이후에 털을 말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연 건조가 좋긴 좋죠. 드라이기로 막 하고, 아니면은 뭐 에어탱크나 이런 걸로 하던가, 아니면 요즘엔 드라이룸 같은 것도 집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연 건조, 태양광으로 자연 건조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고 나면 드라이기로 어느 정도 말려준 다음에 무조건 데리고 나가줘요. 볕이 좋은 날에는. 뭐 그렇지 않은 날에는 드라이기로 끝까지 말려주기도 하지만, 햇볕이 좋은 날에는 데리고 나가서 같이 간단하게 산책하면서 아이들 털을 좀 말려주고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너무 목욕을 자주 시키는 분들은 이틀, 3일에 한 번씩 시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냥 이틀, 3일에 한 번씩 산책을 나가는데 나갔다 오면 씻긴대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샴푸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강아지용이라고 해도 산성이죠.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저항력을 많이 낮춰줘요.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에 좀 취약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또 목욕을 너무 오랜만에 한 번씩 막 3, 4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뭐 1년에 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만 시켜주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각질이나 피지가 쌓이면서 털이 끈적끈적거리게 되고 피지 그 사이에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서식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래서 적당한 목욕 주기를 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적당한 목욕 주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왜냐? 아이들은 전부 다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뭐 생김새도 다르고 견종도 다 다른데,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피부의 상태가 또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막 기름지고 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애들은 또 건조한 그런 애들이 또 있고, 사람처럼, 그렇죠, 사람도 뭐 지성이냐 건성이냐 뭐 이런 피부의 그런 걸 따지는 것처럼 개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강아지의 피부 상태가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목욕 주기 같은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뭐 피지가 자주 쌓이고 털에 뭐 소위 말하는 개기름이라고 하죠. 개기름이 맨날 좔좔 흐른다, 기름기가 많은 그런 지성 피부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목욕 주기를 약간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거고, 우리 애는 피부가 좀 건조해요. 털도 항상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고 약간 좀 보송보송, 좋게 말하면 보송보송이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자주 목욕을 시키면 피부에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약간 목욕 주기를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귀가 이렇게 바짝 서 있죠. 바짝 서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귀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바짝 서 있는 애들은 웨이염이나 중이염 같은 그런 질병들에 잘 걸리질 않아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바짝 서 있기 때문에 건조가 잘 되죠. 바람 같은 거에 건조가 잘 되는데, 귀가 누워 있는 애들, 리트리버라든가 뭐 코카라든가 비글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있죠. 귀가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통풍이 안 돼요. 통풍이 잘 안 돼서 이런 장마철에 습도가 안 그래도 높고 온도가 높은 이런 시기에 오면은 웨이염 같은 거에 굉장히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를 잘 들어서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말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잠깐 딱 잡아서 귀를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프지 않게 잘 고정을 좀 시켜가지고 귀 안쪽을 좀 잘 말려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장마철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들은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장마철에 주구장창 비가 옵니다.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대소변을 눕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주구장창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비를 입히고 사람도 우산을 쓰고 막 이렇게 대소변 산책을 나가요. 대소변 산책을 나가서도 빨리 좀 대소변을 잘 싸주면 좋은데, 바닥이 축축한 걸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동안 뭐 쉬만 하고 응가는 안 하고 막 이런 또 사람을 애가 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런 식의 산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가줘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나가려고 하는 타이밍마다. 근데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몸이 아무리 우비를 잘 입히고 한다고 해도 축축한 상태가 돼요. 습기가 많이 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갔다 올 때마다 또 목욕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나갔다 올 때마다 드라이기로 계속 말려주기는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좀 축축한 상태로 뭐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막 이렇죠.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선하고 시원해요. 근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젖어 있는 옷을 입고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쐬고 있으면 훨씬 시원하고 차갑죠.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털이 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쐬게 되면은 훨씬 더 체온이 빨리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는 면역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면역력이 낮아져서 감기나 뭐 세균성 장염 같은 그런 질병들에 취약하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몸 안에 있던 세균, 그런 것들이 활성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면역력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원래는 아프지 않고 소화를 잘 시키고 했던 아이들도 밥을 먹어도 설사를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축축한 상태의 아이를 웬만하면 잘 말려주시고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마철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먹을 거에 대한 관리입니다. 먹을 거에 대한 관리. 오늘 견학생 훈련 모임에 회원 중에 한 분이 춘심이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예, 춘심이. 진도 믹스견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예, 황구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의 영상을 편집해주는 편집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틀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차를 돌려서 집으로 복귀를 한다면 춘심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혈변을 봤대요. 혈변을 봤는데 그 사진을 저도 봤는데 그냥 변에 약간 혈기가 묻어서 나온 그런 혈변이 아닌 정말로 붉은 피를 쏟은 것 같은 그런 혈변이었어요. 춘심이 보호자님께서 출근을 하시다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간 다음에 춘심이를 들쳐업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세균성 장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주사를 2방 빵빵 맞고 그다음에 약을 처방받아서 왔다고 하네요. 다행히 빠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뭐 나빠지진 않았고요. 오늘은 굉장히 좀 컨디션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잘 장난을 치는 걸 보고 출근을 했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분이 그냥 춘심이한테 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걸 줘서일까요? 아니면은 뭐 장마철 때문일까요? 오늘 원인을 알아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안에서 콜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간식 같은 걸 좀 배치를 해 두신 거예요. 막 뭐 어디 찬장에도 놔두고 저쪽 테이블 위에도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선반 위에도 놔두고 해가지고 놔뒀었는데 그냥 춘심이를 불렀는데 오길래 거기에 놔뒀던 간식을 하나 꺼내서 주셨나 봐요. 주셨는데 오늘 그 간식의 상태를 확인했더니 하얗게 좀 변질이 되어 있더래요. 자기가 그걸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간식이 쉽게 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예. 강아지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사람이 주는 음식이 설령 그게 독을 넣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받아 먹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보호자가 주는 건. 사람은 먹어보고 맛이 이상하면 뱉지만 개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먹을 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장마철 같은 고온 다습한 이런 기간에는 자주 먹이던 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냄새도 맡아봐서 상하지 않았는지 그러고 아이들한테 주시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춘심이 보호자님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한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인도 알아냈고 아이도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신 거죠. 아,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뭔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이 깨워진 것 같아서 전화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개방된 채로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 웬만하면은 지퍼백 같은 데다가 소분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건조하고 이렇게 직사광선을 피하는 그런 곳에다가 잘 보관을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밥그릇이나 물그릇 같은 것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세요. 퐁퐁 같은 걸로 좀 깨끗하게. 귀찮아서 잘 안 해주셨다고 하면은 장마철 기간에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세척을 꼬박꼬박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좀 깨끗한 밥그릇에 물그릇에 그리고 물도 자주자주 갈아주세요. 아이들이 안 먹었다고 그냥 물 있네 그냥 이러고 그냥 냅두지 마시고 최대한 물이 있어도 내가 떠줬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게 좀 캐치가 된다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6시간에 한 번 정도 꼴 하루에 4번 뭐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3번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2번이라도 그렇게 좀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들은 자기 입을 대고 계속 물을 먹어버릇 하기 때문에 침이 계속 그 물에 담기죠. 세균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자주 갈아주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에는 산책을 하실 때 아이들이 길에서 뭔가를 막 주워 먹는 것들 있죠. 뭔가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워 먹는 지금 시기에 정말 잘못 주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상하고 막 완전 부패한 그런 것들도 주워 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완전 세균 덩어리를 먹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니까 덥고 습한 이 장마철 시기에는 꼭 길에서 뭔가를 주워 먹지 못하도록 제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좀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쾌적하고 그렇게 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장마철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좀 외부에 나가가지고 해치랑 MB랑 좀 즐거운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는 변학생TV의 엘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